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어젯밤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요. 이 에필로그 부분에 감동적인 영상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요. 에필로그의 뜻이 떠 있더라고요. 눌러보니까요. 한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순간을 에필로그라고 하고 또 시작 부분의 결정적인 순간은 프롤로그라고 한다라는 뜻도 읽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 삶의 프롤로그이자 에필로그이자 결정적인 모든 순간을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욕심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뒀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 순서입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면서 생생정보통 이상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돋구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30번이고요. 또 전화하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문자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02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릴 때 배가 아프면 정로원을 찾았죠. 남의 부동산만 잘 가서 배가 아플 때는 이윤환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윤환 대표께서 자주 얘기해 주셨던 게요. 올해도 전셋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상승폭은 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딱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나 월세가 많아지면 질수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매도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팔고 싶다면 네. 아무래도 집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세입자 측면에서 본다면 집을 판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일단은 요즘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그 기간에는 나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바로 느껴지다 보니까 집을 좀 안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계약 때부터 좀 이렇게 어떤 법적인 부분보다도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프로치가 돼서 네. 지내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특히 이제 소유주인 임대인 측면에서 본다면 옛날처럼 임차인이라는 전세입자라는 부분이 내 집에서 이렇게 새들어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마시고 내 집에서 살아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호흡이 잘 된다면 원활하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매도를 할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겠죠. 또 이제 전세입자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그 전세 난이 워낙 심각하다 네. 보니까 그런 싸게 나온 전세가 있다라고 하면 우선 조심해야 돼요.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시세 정도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도요. 꼭 그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분이 반드시 임대인인가.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요. 네. 등기부등본을 쳐도 등기부등본을 뽑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신분증이나 이런 거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수요가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등기 권리증을 또 첨부를 해서 그것까지 확인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또 혹여라도 피해를 막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안 그래도 전월세 난 자체도 심각한 가운데 이런 분쟁까지 일어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팁을 알고 가셔서 절대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으로 고민 나눠볼 시간이죠. 어떤 분들이 전화 주셨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고르지 못한 연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참에 저희 부동산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경매 시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5년 만에 낙찰률이 제일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경매 시장 분위기는 저희 일반 매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경매 시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네. 그래서 침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방법을
택한다면 그게 곧 경매일 텐데 좀 유념하실 부분은 경매로 이렇게 싸게 유찰이 몇 번이 돼서 이렇게 낙찰 받는다고 손 치더라도요. 나중에 되팔 때 보면은 사실 그 되팔 때 잘 팔리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싸게 낙찰 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가 싸게 사는 방법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되파는 방식에서 본다면 조금 이렇게 핸디캡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금매보다도 더 비싼 금액으로 낙찰 받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경매라는 시장이 좋은 순기능을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철저히 명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발품을 파셔서 정보를 취득하셔도 좋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같은 방송 보시면서 또 많은 정보 모아서 투자하시는데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저는 그 아파트를 같은 평형의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 어느 쪽을 정리해야 되는지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2개의 아파트 각각의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하나는 양천구 신정 7동에 소재하는 양천중앙하이츠 아파트고요. 네. 하나는 또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에 있는 LG 아파트입니다. 네. 평수는 같은 평형인데 네. 그 둘 중에서 어느 아파트를 정리하는 것이 저한테 유리할는지 그걸 좀 상담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그 각각 2개의 아파트 매입하신 지 그 횟수는 어느 정도 돼 있죠? 한 4년 됐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면적에 이 네네. 매입하신 시기도 비슷하고요. 하나는 네. 양천구 쪽, 하나는 분당구 쪽인데 각각의 아파트 전략, 저라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 예. 나눠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그 한 4년 전에 주택을 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구입을 해 놓으셨고 또 하나는 분당 정자동에 이렇게 구입을 해 놓으셨어요. 네. 자, 우선 항상 2개를 갖고 뭐를 먼저 팔아야 되냐 고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우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정석이거든요. 네. 자, 일단은 세금 부분이 좀 해결이 됐다. 그냥 2개 다 중에서 앞으로 전망만을 바라봤을 때 네. 자, 어느 것을 조금 더 놔두는 게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네. 결론적으로는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네. 지금 그 신정 7동에 그 위치한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게 중앙 하이츠라고 했어요. 네네. 여기가 지금 입주한 지가 한 4년밖에 안 된 아파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지금 240세대 정도 되는데, 네. 자, 이 목동에 양천구라고 그러면은 목동하고 신정동하고 신월동이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목동하고 이 신정동 쪽에 배치가 돼 있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는 학군도 일단 뛰어나고요. 그리고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죠. 근데 네. 이 학군적인 모습에서는 일단은 점점점 좀 평준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지역적으로 봐서 당연히 이 지역에서 서남권에서의 목동 아파트 단지들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계속해서 노후된 단지보다도 좀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으로 마곡지구 같은 경우로 많이 좀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쪽 근처가 그 신정 촉진지구라든지 또 신정 보금자리라든지 그런 택지지구들이 또 새로운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또 분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매매 금액 상승보다도 전세금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건 매매 금액 상승이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정자동 같은 경우는요. 분당에서는 이제는 가장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위에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많은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새 아파트 비교해서 좀 헌 아파트라도 이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질 않아요. 네. 더군다나 교육 환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용인이라든지 또 성남이라든지 또 이런 많은 수요층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흡수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메리트를 통해서 수요층들이 얼마만큼 두텁게 배치를 할 수 있는, 두텁게
쫓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앞으로의 노선 중에서 신분당선이라는 노선 자체가 굉장히 강남을 관통하면서 나중에 차후에는 용산이라든지 은평까지 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서울을 가로지르는 그런 핵심 노선일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에 중심적으로 정자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으로 봐서는 당연 정자동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똑같은 시기에 매입한 똑같은 면적을 놓고 고민을 하셨는데요. 분당 쪽에 신분당선, 새로운 교통 호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좀 참고하고 움직이실 수 있겠어요? 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쪽 기울어지고 있는데 약간 이쪽이 이제 신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자꾸 이쪽에 이제 살기를 하니까 네.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매 금액이라든가 부동산 가치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궁금한 점 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정말 잘 주셨습니다. 또 궁금하실 때는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몇 개를 가지고 계시든 사실 고민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세요? 아, 저는 그 개인주택을 6년 전에 샀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재개발이 곧 된다 그래서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인천 지역은 계속 다른 데도 네. 재개발이 다 취소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재개발되면 거기서 입주하고 살라 그랬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팔아야 될지 이게 앞으로 개발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네, 전망을 그럼 좀 시청자님, 여쭙고 지금 인천 싶어서요. 지역 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확히 인천 어느 지역의 재개발이죠? 부평 이동이요. 부평 이동이요. 네. 네, 부평 이동 재개발 지역. 이 재개발이 되면 들어가서 사실 생각까지 하셨는데 현재 여기저기서 취소 소식 들리면서 좀 마음이 심란하셨겠어요. 예, 예,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단독주택 그럼 혹시 번지수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760-759. 760-759번지. 네, 알겠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인데 앞으로 정말 실거주해도 되는 곳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번지를 찍어보니까 부평 2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이고요. 예, 예. 지금 이게 단독주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돼요? 대지 50평, 건평 25평이. 대지 50평이요. 예, 예. 자, 우선 이쪽 지역은 지난 2008년도에 이제 그 촉진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구역 지정으로 일단은 됐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이 이미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취소되는 그 사례들이 많은데 일단은 조금 아직은 취소 단계보다도 좀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혔어요. 예. 더군다나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이 인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부평역 인근이라는 부분이 상권이라든지 업무 지역이 굉장히 수요층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에 당연히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겪으신 게 있어요. 우선 타이밍상 그때 초기 단계에서 들어갔을 때는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싼 거를 사셔야 돼요. 작은 거를. 예. 그래서 큰 거를 대지 지분 평당 단가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 금액을 많이 들여서 네. 하시는데 재개발은 무조건 작은 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게요. 일단은 이거를 그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데 매도 타이밍은 바로는 안 잡힐 겁니다. 지금 팔고 싶어도 잘 팔리진 않을 테지만 네. 여기서 이제 사업 속도 면에서 좀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추진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수막도 걸리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들썩들썩 할 수가 있어요. 네. 워낙 입지가 좋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투자 겸 거주 겸으로 이렇게 사시려는 분들이 또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매도 금액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예상 평가액, 즉 권리가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는 거를 대략적으로 산정을 해서
그 금액 정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너무 싸면 사실 좀 억울하니까 되팔기 네. 어렵겠지만 그 금액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금액선에서 크게 손해보진 않는다라고 한다면 빠져나오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작은 거를 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부동산이라는 게 인풋 시에 네. 내 투자금이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 부동산의 장점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쓸 수 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예,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너무 큰 금액을 갖고 갔을 경우에 어떤 부분의 단점이냐면 오히려 나중에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설사 이제 되팔아서 차익이 남는다고 손 치더라도요. 그 네. 기간 대비해서 금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리보다 못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장 자체가 이 도미난 현상처럼요. 주민들이 반대 동의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의 조금 추진위 구성은 50%거든요. 근데 네. 조합 설립 단계에서 75%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부 주민들이 좀 예, 인근에 그 네. 어떤 해제 사유, 그 어떤 반대 사유를 들었을 때 아 나도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심리 작용이 도미난 현상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꼭 거주를 목적으로 하셨을 경우에는 소액으로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다고 예. 하더라도 어쨌든 매도는 하고 빠져나오세요. 예. 그게 정답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님. 예, 예. 네네, 매도 쪽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 예.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그게 네. 예, 요즘 건축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언제쯤 예상 연도가 언제쯤 될 건지 아, 시장 좀- 자체가 살아나는 거요? 아니면은 네. 가지고 계신 이 부동산이 살아나는 거요? 살아나는 그런 시점이요. 자, 우선 그 재개발 구역은 구역마다 틀리거든요. 예, 예. 이렇게 정확히 작년 8월에 그 정비구역에 대한 결정 고시가 났거든요. 네, 네. 통상적으로 빨리 되면은 1년 정도 후에 추진위 구성 단계가 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되면 올 하반기가 될 거예요. 아, 예, 예. 예, 그때가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해서 빠져나오세요. 분명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설립 단계까지 가는데 또 진통을 겪을 것이고 시간을 또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더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여러 예, 가지 예. 기회비용을 놓고 봤을 때요. 네네. 일단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 하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참고하고 움직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단독주택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혹시 뭐 나중에 추후 부담금 같은 게 좀 더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단독주택이 그냥 일반 빌라에 비해서는 평가액이 높은데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하면 개별 공시지가에 통상적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를 이제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일단 평가액이 높다 보니까 나중에 늘어나는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작은 또 권리 평가액이 낮은 분보다 더 과도하게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네. 예, 억울하죠. 그걸 이제 비례율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쨌든 재개발은 나중을 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요. 일부러 평형 배정 신청을 해도요. 큰 평형을 안 해요. 좀 낮은 면적으로. 낮은 면적으로 하고 옛날 네. 같은 경우는 30평을 받기 위해서 대지분 10평 이상은 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트렌드가 2006년, 7년도에 성행했다면 요즘은 20평대부터 먼저 그 조합원이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작은 거 가져가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네, 재개발지에 투자하실 때 여러분 꼭 면적 낮춰서 가시는 걸로 가닥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분으로 좀 더 속도 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님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아, 지금 강명시하고 걸린생각인데요. 네. 그게 지금 강명시도 많이 지금 이슈가 많아갖고 앞으로도 더 좀 뭐 전망이 있나 싶어갖고요. 네, 혹시 광명시 어디에 있는 근린상가죠? 예, 일직동이요. 일직동이요. 예, 네, 369-1번. 예. 369-1번지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주변에 공급이 많아진다 이런 이슈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어떨지 네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그 일직동 하면 네. 그
KTX 광명역 근처에 있는 그 역세권 택지개발 지구에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 택지개발 거기는 이제 빠졌고요. 네네. 바로 도보로도 한 3분 거리에 도보로. 아, 그렇군요. 예. 자, 우선 그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이제 상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원래 이제 그 근린상가인데요. 네네. 예. 그냥 1층, 2층을 다 그냥 상가로 잡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상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수익형 부동산 아닙니까? 예. 자, 수익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임대가가 높아져야 돼요. 임대가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 근처에 이제 택지지구가 많이 조성이 된다든지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동인구라도 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상가를 가지고 있을 때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광명역 근처가요. 사실 그 역세권 택지개발 지구로 해서 지금 그 가구는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일반 서울의 웬만한 지하철보다도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서울에서의 출퇴근을 KTX 노선으로 이렇게 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이 그 어떤 광명역 근처에 있는 역세권 자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고 하려면 이 근처에 있는 택지 지구들이 늘어나야 돼요. 물론 그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래쪽에 어떤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향후 5년 안에까지는 가격이 올라가기는 어려웠다고 보이거든요. 그 이유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인구가 유입된다는 소리예요. 인구의 유입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상가를 여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내에서도요. 좀 더 그 작지만 알차게 임대 수익도 나오지만 나중에 대팔 때 황금성이 좋은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광명이지만 그래도 광명 같은 경우는 널찍하니 그 상가 보유 면적 자체가 뭐 100평,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서울에 있는 5, 60평보다도 못한 그런 결과치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올 3월부터 지금 그 아파트가 들어선다거든요. 네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적절한 매도 타이밍, 입주 때 분명히 이런 상가라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은 최소한 상대평가적으로 지지는 말아야 돼요.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좀 더 이거보다 더 나은 거를 하려면 좀 서울이라든지 여기 말고도 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상가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반 택지지구 중에서 상업시지구 섹터 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지 같은 구분 상가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자세하게 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또 네, 궁금한 점 있으실 땐요. 저희 방송 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방송 후에 전화 말고도요. 또 세미나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일정 확인할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1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797-0300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74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름폭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세 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지난주보다 둔화된 0.29% 상승률을 기록했고 지방 역시 대구와 충남, 제주 지역의 오름폭이 둔화돼 0.12% 올랐습니다. 한편 매매 가격도 지난주보다 0.09% 상승하며 21주 연속 올랐습니다. 대림산업이 지난해 4분기 3천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내며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4분기 매출 2조 4,393억 원과 영업 손실 3,19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누적 매출액은 9조 8,46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 줄었고 영업이익은 396억 원으로 91.8% 급감했습니다. 대림산업은 해외 건설 부문의 원가율이 상승하면서 건설 부문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지자체의 주요 산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5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등 5개 지자체는 사업비 1조 3,056억 원 규모의 산단 조성 사업 6건을 추진하면서 입주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과다한 규모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칠레에서 4억 4천 달러 규모의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호주 광산 기업 BHP 빌린턴이 발주하고 삼성물산 상사 부분과 한국 남부발전 컨소시엄의 특수 목적법인인 켈라 SA가 시행하는 칠레 켈라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설계와 조달, 공사와 시운전을 일괄 턴키 방식으로 맡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중남미에서 올 처음으로 해외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1일 페루 수도 리마에서 3억 달러 규모의 발전 플랜트 사업 수주를 알리는 낙찰 통지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리마에서 약 1,055km 떨어진 남부지방 모옌토에 720메가와트급 가스 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입니다. 발주처는 페루 현지 발전회사인 사마이로 페루 정부가 남부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일 오후 6시 NTN투데이가 방송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융사 경영진들에게 여야 정무위원들은 날선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보안이 여전히 허술해 해킹 위험이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NH농협카드는 웹사이트 보안 표준마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소득 6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은 세액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수 침체로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고 대림산업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잠시 뒤 6시 N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의 2부 순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077-6394번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보 소개해 주시는 두 분은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주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동산 슈퍼밴 양팔석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정보신가요? 네, 서울의 최중심이죠.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한정거장 위치해 있는 3만 세대의 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가현 뉴타운인데요.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타이에 있는 S자가 유난히도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동주 대표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시죠? 네, 부동산 하면 또 학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뛰어난 학군과 지역 개발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는 목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가요. 또 하나는 풍부한 임대 수요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서교동에 위치한 투룸 주택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동과 서교동에 위치한 투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양천구 목동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일지 먼저 보고 올게요. 서울시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5월에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금액 넘겨보겠습니다. 1억 8,7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6,5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목동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학군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또 이런 학군 프리미엄을 갖춘 지역에 그야말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인데요. 바로 2,200만 원이라는 소액을 투자를 하면서 충분한 차익과 여기에 또 역세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목동 지역은 학군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그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곳입니다. 또한 여기에 지역적인 광역적 개발의 높은 개발 압력까지 있는 곳으로서 충분한 미래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다. 즉 충분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주 근접에 최적화된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9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데 이 9호선 황금 노선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사실 목동과 강남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역적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이 급행을 타고 가면 정말 20분 안에 충분히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본 매물이 있는 곳은 이 9호선 급행역이 쓰는 염창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요.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염창역은 급행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요, 여의도 금융타운과는 불과 7분, 그리고 강남 테헤란까지도 불과 20분이면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 서부권의 대형 기업 도시가 지금 조성 중에 있죠.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이 마곡지구 또한 5분이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즉 서울을 동해서 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업무타운을 모두 출퇴근거리 30분 내에 두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아주 최적화된 곳이다. 그래서 학군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직장인들 수요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올라가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목동 지역은 학군의 지역인 것답게 특목고 진학률이 1위인 곳입니다. 강남 학군하면 강남 먼저 떠오르시는데 강남 다음으로 이 목동의 학군이 아주 우수한 학군으로서 그 가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이 지역은 이런 학군 가치나 지역 가치로 인해서 풍부하게 실수요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천구를 둘러싸고 있는 금천구나 구로구라든가 마포구에서도 학군 때문에 이 양천구, 이 목동 쪽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임대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꾸준한 임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를 자연스럽게 밀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세가 임대가가 높다기 때문에 집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지역은, 목동 지역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약 두 가지로 또 도시가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신시가지에 있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80년대 초중반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가격, 제일 작은 평형이 구면적으로 약 한 20평형짜리인데 이 가격이 지금 5억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죠. 하지만 이 다세대 주택은요, 같은 면적 대비해서 2억 선의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대비 다세대 주택 가격이 매우 저렴한 곳이다. 그만큼 다세대 주택의 가치 상승이 올라갈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출근하는데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이 지역에 산다면 출근 여의도까지 10분 안에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자, 말씀 중에 신시가지, 구시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동 쪽 하면 사실 좀 오래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개발 소식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당장 먼저는 그 신시가지보다는 당장 먼저 호재가 닥칠 것은 네. 2017년 개통될 월드컵 대교를 들 수가 있죠. 자, 앞서 제가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업무타운 노선을 갖고 있는 곳이 목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면요, 강북쪽에 있는 상암 DMC와 또 바로 연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상암 DMC 방송국이 모여 있는 이 상암 DMC 단지와 바로 10분 거리로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직주 근접의 요건을 더욱더 많이 갖추게 된다. 그만큼 인구의 유입이 더욱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 지역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약 한 2만 7천여 세대가 있는데 이 단지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연한이 도래를 했습니다. 각 단지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고요. 이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 단지를 눈여겨보시고 유념을 하셔서 지켜보셔야 할 게,
같은 학군과 행정동을 가지고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 목동 구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매물이 있는 이 목동 구시가지는 목동 신시가지의 재건축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나날이 증대가 되면서 이주 수요자들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항상 유념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인근 지역에는 바로 마곡지구라는 기업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곡지구는요, 대기업 위주의 도시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 위주의 도시는 그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분들이 가장 먼저 선호하는 지역은 바로 학군을 갖춘 지역을 가장 먼저 선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와 목동 불과 10분, 1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마곡지구가 조성이 되면 될수록 목동에 대한 가치는 점점점 상승하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목동 지역 이미지가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호재거리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5월에 준공이 된다는 것, 그리고 투룸이라는 것입니다. 건물 특징과 함께 가격까지 쭉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 5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이고요. 본 매물은 5층 중에 3층에 있는 것인데 다세대 주택임에도 특이하게 아파트 구조처럼 3베이 구조입니다. 즉 방, 거실, 방, 전면에 모두 방과 거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채광이라든가 통풍이 아주 우수한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겠고요. 또 전면 도로가 12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진출입에 있어서 아주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또한 지역의 전세가 수준밖에 안 됩니다. 1억 8,700이고요. 전세가가 최소 전세가를 놓더라도 1억 6,500 정도의 전세를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 2,2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이것을 내가 역세권의 특징을 잘 살려서 수익형으로 활용을 해보시겠다 하면 대출을 좀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3,700만 원 정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4천만 원에 월 6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월 순수익을 약 한 23만 원 정도, 연으로 따지면 약 한 280만 원 정도의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약 한 8% 정도의 비교적 고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이 2,2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네, 이번에는 부자아파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의 매물 정보입니다. 조금 전에 부가현 뉴타운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내 다가구 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에서 도보 2분 거리고요. 총 2층, 원룸 1세대, 투룸 1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800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2구역 내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어떤 것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추천 포인트부터 짚어주세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급매물이라는 점이 특징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아마 올 가을에서부터 내년 정도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이고요. 취득세는 1%의 아주 저렴한 그런 비용밖에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투자비가 5,8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구역은요, 계속적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이 아무리 조합원일지라도 계속적으로 불입, 바로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런데요. 이 추가 분담금이 있을지라도 이자 후불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입주 시에 정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없다. 세 번째는요,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매물이다. 그렇습니다. 3만 세대의 신도시급의 가장 중심인 바로 부가현 2구역은요, 큰 프리미엄이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더더구나 실투자금 5,800만 원으로 나중에 시세 차익 자체는 약 한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로 보면은 200%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추가 자금 부담이 좀 낮다라는 점 저희가 기억하고 움직이겠고요. 화면상에 보니까 지금 지도상에서요, 2호선도 보였고 5호선도 보였습니다. 입지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요, 바로 서울의 가장 중심, 시청과 광화문에서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내지
두 정거장을 가시게 되면 만나는 곳 바로 충정로역 있죠. 더블 역세권이기도 한데요. 2호선, 5호선이 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충정로역과 아현역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부가현 2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여기서 한 정거장을 더 내려가시게 되면 만나는 곳이 바로 공덕역인데요. 여기는 바로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선이 지나는 쿼드로플 역세권이기도 합니다. 잘 발달된 전철 노선뿐만 아니고요. 조금 더 내려가시게 되면 강변북로와 더불어 교통이 상당 부분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교통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명문 대학군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뒷산이죠. 바로 서울의 녹지 공간의 부족을 자연환경으로 커버하는 곳 바로 안산이라는 풍부한 녹지 공원과 더불어 주변에 풍부한 개발호지가 장점이죠. 바로 상암, 용산 그리고 서울역 기존의 4대문의 개발 가치가 바로 반경 4, 5km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배후 주거지역으로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전철 2호선 아현역에서 더불어 불과 5,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 여의도, 광화문. 제가 많이 다니는 곳은 전부 다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말씀 중에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재개발 구역은요, 약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장기 계획입니다. 네. 그 중간에 어디 시점에서 투자를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이미 사업 시행인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출구 전략인 기준점이 바로 사업 시행 인가인데요. 이 사업 시행 인가는 이미 2년 전에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바로 건물을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죠. 여기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요. 부가현 2구역 자체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 단계다. 바로 올 가을 내지는 내년 봄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 2천여 세대로 구성이 되는 우리가 1군 브랜드 중에서 가장 네임 브랜드가 높다고 하는 삼성의 레미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군으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 24평형 입주권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더구나 단지 내에 학교가 설립이 되고요. 또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상품의 아파트 명품 주거단지로 예상이 됩니다. 2018년 4월 입주 예정인데요. 아마 내년 가을 정도에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것도 로얄층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 더구나 프리미엄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주변지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 주목할까요? 네, 풍부한 개발 호재인데 바로 자체의 뉴타운 개발, 세계로 둘러싸인 뉴타운의 3만 세대의 신도시급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서울의 최중심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이 4대문과 또 영등포 여의도를 아우르는 배후 주거지구로 최적의 입주 요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의도가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맨하탄으로 거듭나는 이 여의도의 가치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바로 여의도와 기존의 4대문입니다. 여기에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부가현 뉴타운이 더더욱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시 2030 도시계획에 의거했을 때 개발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여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저희가 정보를 볼 때요. 실제 투자 금액이 5,800만 원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좀 가격 충분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매물 자체가 2억 6,8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실제 25평형 조합원 분양가 자체는 약 한 3억대 후반, 3억 9천만 원 정도로 보게 되는데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4억대 초반에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됩니다. 총 불이익이. 그런데 주변에 일반 분양분이 5억 3천만 원대 이상으로 보준다면 이미 시세 차익은 1억 2, 3천만 원이 생기게 되죠. 주변에 현재 시세 자체가 현재 형성돼 있는 가격이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더더구나 임차 그렇습니다. 전세가가 이미 4억 원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실투자비 5,800만 원도 입주 시에는 거의 고스란히 투자가 회수가 되는 만큼 투자 수익이 높다. 매매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억 6,800만 원이고요. 현재 임차 보증금이 8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 주어집니다. 70만 원의 임차료가 두 세대가 이제 이미 임차인도 들어 있고요. 그랬을 때 대출이 1억 3천만 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투자비는 불과 5,800만 원인데요. 1억 3천만 원에 대한 이자 약 한 45만 원 정도를 부담하더라도 실제 약 한 25만 원, 1년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얻어지죠. 그렇다면 5.5%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상이 아니고 이미 확정돼 있는 그런 그 매물이기도 한데 재개발 구역에 관해서는 거의 만나보기 어려운 실투자비 5,800만 원에 이자까지 은행 이자의 2배 이상 받게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부가연 뉴타운 이 구역 내 다가구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시간 참 바삐 흘러가네요. 이동주 대표의 매물 정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교보 3분, 2호선 6호선 지나가는 합정역 교보 10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4월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5층 건물 중 2층, 방 2개, 욕실 하나고요.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정보 모두가 투룸입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 듣고 갈게요. 네, 지역적으로는 쿼드러블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오늘 매물이 있는 서교동입니다. 쿼드러블 역세권에 풍부한 임대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 2,500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서부권 업무벨트 조성으로 인해서 지역의 개발 압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쿼드러플, 지하철 4개 노선이 이용이 된다라는 것인데 각각 어떤 건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2호선과 6호선, 경의선과 인천공항철도까지 4개의 역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많은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상주인구까지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 지역은 또 홍대를 필두로 해서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 4곳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죠. 그만큼 이 지역의 주 수요층은 젊은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이 주 수요층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이 지역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곳에도 지속적으로 임차 수요자로서 가세하는 지역이다. 즉 글로벌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서교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은 세대가 젊은 세대인 만큼 다세대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의 임대가도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 시장도 상당히 발달해 있는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대와 합정 특유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하셨는데요. 합정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발 압력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포구에서는 4대 성장 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 경제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이곳에는 주거, 상업, 업무, 여기에 다른 곳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죠. 문화까지 갖추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합정역을 포함해서 망원역 일대까지 서교동이라든가 합정동, 망원동 일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가 상승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또 홍대 입구역에는 또 민자역사 건설이 예정이 돼 있죠. 이곳에도 판매 시설뿐만 아니라 관광 호텔까지 들어서면서 업무 타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디자인 출판 분야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홍대에서 합정까지 이루는 홍합 비즈니스 벨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계속해서 직장인들 수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은 직장인들의 꾸준한 유입, 즉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여기에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인해서 지역 가치가 필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셨던 매물은 5월 준공이고요. 이 매물 정보는 또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과 함께 가격 메리트까지 이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올 4월 준공 예정이고요. 6호선 망원역과는 도보 3분 거리, 2호선, 6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합정역과는 도보 10분 거리를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방 2개의 별도의 거실과 주방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면적이 한 52제곱미터, 즉 구면적으로 하면 약 16평 정도로 거의 3룸 면적에 갖고 있는 투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매우 높다. 또 별도의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서 이 또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또 전면 도로 또한 8m로 상당히 넓습니다. 여성 운전자분들도 쉽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조를 띠고 있어서 아주 임차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과 유형, 타입을 갖추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 한 번 더 읊어주세요. 네, 전체 매매가도 2억 4,500만 원으로 실질적인 그 면적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매매가고요. 임대가가 또 높은 지역인 만큼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 약 2,5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수익형으로 좀 활용을 해보실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한 85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좀 4,800만 원 좀 올라가긴 하지만은 연수익률로 따지면 약 9%의 비교적 높은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교동 일대는요, 지속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의 소형 투룸 주택을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즉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매매가 또한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안정적인 전세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 조금 더 수익을 노려보는 투자도 괜찮은,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을 구사하셔도 충분한 이익을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부권 업무벨트 개발의 수혜지로서 임대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하셨네요.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오늘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02-2077-6394번이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분은 양팔석 대표 이동주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어김없이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